불안해요. 아, 이렇게 개척시대 그 박물관이랑 삼림공원이랑 이쪽으로 가면 같이 잘 돼있나. 아, 좋다. 원래 인생은 오히려 조화가 많아야 돼. 오히려 좋네. 이 햇빛 때문에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. 네, 이렇게 옆을 보면서 걸어가야 되나? 학교인 것 같고. 학교 맞나? 학교도 또 있는 것 같고. 산림공원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까 싶네요. 좀 너무 날씨가 오늘 좋으니까는 바람도 살살 따뜻하게 불고 햇빛이 있으면 안 추운 날씨예요. 제가 지금 4월 19일 촬영하고 있는 날짜인데 아직 추워요. 사실 밤에는 3도 4도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. 낮에 따뜻하면은 13도 정도. 네, 그 정도 날씨를 지금 사포로는 보이고 있는데, 제가 오기 전에 츠케멘을 이빠이 먹었거든요. 제가 또 츠케멘 처돌이기 때문에. 네, 걸어가니까 소화되고 좋네. 5홀도 이런데 살고 싶었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사실 처음에 막 이런 것도 좀 막 찾아보긴 했어. 이런 약간 외곽 마을, 이런 외곽 마을에도 저런 것도 약간 방 한 칸씩 원룸인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. 이런 데 살까 했는데 가장 처음에 찾아보는 하코다테였고, 근데 이렇게 막 여러 의견도 듣고 찾아보고 하니까 워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알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처럼 이렇게 버스 일찍 내려서 걸어가시면 좋겠네. 물론 저는 의도하고 일찍 내린 건 아닙니다만은. 오, 대박. 엄청 넓네 여기 공원. 레전드 공원인데? 아니 원래 사실 공원은 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. 왜냐면 요즘 곰이 많이 나온다고 들어가지고는 박물관 가기 싫어지는데요.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다시피 저 박물관 싫어해요. 네. 입장료도 10,000원이야. 싫어하는데 10,000원까지. 그러면은 오늘 약간 여기 공원에서 좀 오늘은 썰이나 좀 풀어볼까요? 뭐 워홀에 관련된 얘기나 좀 해볼까요?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본 워홀 해보니 뭐 느낀 점, 뭐 장단점, 약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한번 해볼까? 찍어볼까?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여기 좋네요, 여러분들. 산책하기 정말 좋다. 햇빛도 이렇게 햇빛 왜 이렇게 세? 햇빛은 기한 씨는 그 햇빛으로 눈 소독을 한번 한다는데 해볼까요? 진짜 되는 거 맞아 이거? 시력 눈 익은 거 같은데. 여기 한 바퀴를 돌면서 생각을 해보려고요.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지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이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여러 썰을 좀 풀어봐야겠네요. 방금 제가 이렇게 걸어온 여기 이렇게 초원까지는 약간 이제 입구였던 느낌이고, 여기가 이제 산림 시작되는 나무들 쫙 있고 길 좁아지고 이제 그런 거 같거든요. 숲속으로 들어가는. 왜 열려있지? 나 좀 무서워요. 여러분 나 좀 무서워. 요즘 곰이 많대요. 요즘 곰이 아무튼 무섭고요. 곰. 까마귀도 많아. 얘네 일본에 까마귀 많으니까는 일부러 약간 까마귀 복 불러준다 그렇게 약간 자기 합리화한 거 아니야? 까마귀 솔직히 까마귀 무섭잖아요. 일본 분들 혹시 보는 일본 분들 있으면 까마귀 무섭죠? 까맣고 졸라 크고. 왜 복을 주는 거야? 복 주는 거 아니죠? 안 주잖아. 까마귀 무서워요. 돌아가야겠다. 오늘 산책 끝. 제가 말을 잘 못해요. 말을 잘 못하니까는 웅변학원을 다녔어야 됐나 어릴 때. 엄마 왜 나 웅변학원 안 다니게 했어? 강제로 다니게 했어야지.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뭘 얘기할까 좀 정리를 했는데, 최대한 단점은 느끼는 게 있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나는 아직 4달밖에 되지 않았고 과연 내가 여기의 문화를, 일본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느낀 거를 엄청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조금
식은 그래도 좀 내가 느낀 걸 얘기하면 좋으니까는 얘기를 해보긴 하겠다. 가벼운 거부터 좀 워홀하면서 이거는 좋은 것 같다고 느낀 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. 이런 공원들 조성이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사포로라서 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일본어를 하면은 여긴 일본이니까 당연히 일본어가 많이 늘고요. 저는 솔직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진짜 못하는 수준에서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. 예를 들어서 점수로 따지면 10점이 만점이면은 지금 저의 레벨은 원래는 진짜 1점 상태로 왔거든요. 근데 한 5점이 된 느낌. 낮은 점수에서 중간 점수까지는 가기 쉬운데 그 위에 이제 7점, 8점에서 막 9점이 되긴 어렵고 점점 이제 벽이 두터워지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요즘 벽을 많이 느끼고 있다, 일본어에 대해서. 또 좋은 점은 이제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. 근데 이거는 일본 어울이라기보다는 외국에 나가면은 항상 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 바람 왜 이렇게 불어? 모자 좀.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. 기본적으로 나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. 내가 일단 남을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. 여기 일본은 되게 남의 눈치를 꽤 많이 보는 나라인데 그냥 나는 좀 마이웨이로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나를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일본어의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인이 받는 상황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1인 문화가 발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1인 문화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. 어딜 가도 1인석, 그냥 다찌석이 기본이 다찌석 없는 가게를 못 본 것 같은 정도로. 그래서 1인 문화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오홀러 입장으로는 굉장히 좋은 삶이 되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거는 사실 제 장점이 지금 별로 의미 있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끌리시나 이 장점을 들었을 때. 왜냐면은 사실 전 단점을 더 느낀 게 더 많거든요. 또 근데 이런 단점 얘기만 좀 신나게 하면은 그런 댓글 달릴까 무슨. 제가 악플 하나 들리고 있는데 상처 되게 받은 악플이 있어요 사실.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캡처해서 띄워야겠다. 네, 곧 돌아갈 듯. 절대 안 돌아가. 당신 댓글 때문에 저 약간 이악 물고 안 돌아가거나 1년 꽉 채우고 돌아갈 거야. 예. 감사하고요, 댓글 달아주셔서.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진짜 힘이 된다. 오히려 열받아서 왜 내가 뭔데 왜 포기하고 돌아갈 걸 생각하지? 약간 좀 킹받았던 댓글입니다. 돌아갈까 생각했던 적은 없지만은 아직은 없지만은 언젠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진짜 일본어를 못하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. 나는 일본어 진짜 못해. 그러고서는 막 일본어 대화 능숙하게 다 하고. 장난치나? 저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외워왔어요.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. 츠카오 할게요. 츠카오 쓰다 이 정도는 이제 알지만은 지금도 한자로 쓰라고 하면 못 쓰겠네. 옛날에는 그 한자를 보면은 그게 츠카오의 한자인 줄 몰랐다. 올 때는 그것도 몰랐다. 그러니까 한자는 몰랐다.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알고 왔다. 정말로 이 정도가 진짜 모르고 오는 수준이라 생각해요. 자꾸 근데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서 못한다고 말하면은 저 좀 열받아요. 오시는 분들 알겠죠? 왜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나는 시험 기간 때 친구들이 지소아 공부했어? 나 안 했어. 그리고 딱 시험장 그래서 시험 보잖아요. 이 미친놈들 다 90점 100점이야. 했잖아. 난 진짜 안 했다고. 저는 진짜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일본어 진짜 안 했습니다잉. 안 한 사람만 안 했다고 제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. 왜 자꾸 자기를 이렇게 겸손을 챙기는 거지? 겸손하지 마세요. 딴 길로 좀 샜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오히려 더 뼈저리 느낀 거예요. 왜냐면은 나는 일본 덕후가 아니거든요. 캐나다나 호주 워홀 간 사람들 얘기,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한 명이 캐나다 워홀 간 친구 한 명 있었고 호주로 워홀 간 친구가 있었는데, 캐나다 덕후, 호주 덕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? 없으시죠? 그런데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, 오타쿠 덕후 이런 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그래서 일본의 워홀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90% 아니 99%는 뭔가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 덕후들이, 뭐 애니메가 됐든 뭐 만화가 됐든 뭐 다른 어떤 뭐 밴드 이런 게 됐든 그냥 일본어가 됐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요. 그래서 옛날부터 이미 워홀을 오기 전부터 일본어를 이미 능숙하게 할 줄 알고,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워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.
사실. 일본이 싫은 거 아니지만은 막 그렇게 덕후처럼 좋은 부분이 없어요. 그냥 워홀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. 일본 워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. 캐나다 워홀이든 호주 워홀이든 상관없었어요. 오히려 그래서 나는 그게 더 맞았을까나라는 생각도 하지만은, 각설하면은 일본 워홀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본어 능력자들 그리고 일본의 진시민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이 덕후들은 텐션이 굉장히 높고 일본어도 잘하고 일도 뭔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문화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고요.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냥 일본 뭐 그냥 뭘 가볼까라는 마음을 오신다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저도 많이 일본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살다 보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단점은 급여가 낮다? 워홀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바를 하니까는 급여? 한국이랑 비슷해요. 시급 수준 비슷합니다. 근데 세율이 높아요. 세금을 많이 떼고요. 그리고 기본 공과금이 이렇게 한국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지출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시급은 비슷하지만 지출이 많기 때문에 급여가 적다고 볼 수 있고요.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워홀 사이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캐나다 워홀, 호주 워홀 급여 굉장히 세다고 들었습니다. 뭐 시급 2만원, 3만원 이렇다고요. 야, 근데 거긴 월세 비싸고 그러지 않아? 그거는 너무 일부만 제 생각에 아시는 것 같아요. 룸쉐어하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. 가서 뭐 호화스럽게 무슨 유튜브에서 보시는 호주 워홀 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방 졸라 큰 거 잡고 혹시 그런 걸 보셨다면, 네, 제 친구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룸쉐어해서요 단칸방에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, 기본적으로 외식 물가, 인건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내가 받는 급여는 센데 식자재 코너를 가면은 비슷하대요. 그러다 보니까는 아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생활하면은. 야, 또 이러시겠다. 맨날 집에서 해먹을 거면 워홀 왜 감? 그러니까 아무튼 종합적으로 그런 걸 비교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모일 수 있는 돈이 낮다. 뭔가 한국에 큰 돈 벌어서 가야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. 일본은 확실하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거를 근데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일본 워홀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모아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재밌게 다 버는 만큼 쓰고 여행하고 간다, 이렇게 정말 그 워홀 취지에 맞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조금 일본 분들이 살짝 제가 남한테 신경 쓰지도 않고 제가 받지도 않는다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소극적인 느낌인가 있어. 다 소극적인 게. 근데 저도 원래 외향적이었는데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 사귀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좀 다 같이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까지 소극적이어 버리니까는 뭔가 이 외로움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소극적인 분이면 더 힘들 수 있다. 근데 난 외롭고 소극적이어도 상관없어 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또 장점으로 살릴 수 있겠죠? 다들 그렇게 그냥 혼자서 살아가니까는. 근데 나는 정말 일본 친구도 엄청 만들고 싶고 그러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살짝 밀어내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. 그러나 근데 또 다른 일본 워홀한 친구 막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 일본 사람들이 소극적이니까는 적극적으로 다가와준 사람한테 다가와줘서 고마워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여러모로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넣자면은 단점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긴 해서 한번 단점으로 얘기해봤고, 이런 워홀의 장단점 말고 그럼 문화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? 제가 약간 일뽕이 찬 게 아니라 그 갈라치기 하는 게 요즘 많은 것 같아요. 그 갈라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? 일본은 외국인들한테 무조건 반말을 한다. 어눌한 일본어를 쓸 바에는 영어를 쓰는 게 낫다.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.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. 그냥 제 생각. 저도 받은 적 있습니다. 일본어 어눌하게 써서일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눌하게 쓰다가 말이 안 통해서 영어를 쓴 적이 많거든요. 그런 시기에 반말로 응대받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이 갈라치기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댓글들에 싸우는 뉘앙스를 보면은 일본은 뭐뭐 하면은 뭐 이렇게 응대를 함 이라는 거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세요? 한국인들은 안 그런다로 느껴지지 않으세요? 저는 그렇거든요. 한국은 모든 외국인들한테 다 완전 깍듯하게 존댓말 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일본은 뭐뭐임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. 반대로 그런 뉘앙스 없으세요? 없다고 느끼시면은 난 좀
그게 특이하네. 내 입장에서 나는 완전 일본은 완전 그럼 이런 게 한국은 전혀 그런 거 없다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. 외국인들한테 그냥 막 반말하시는 어른분들 적반하장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.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 전혀 아닌데 남의 나라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완벽하면은 조금은 질타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나는 한국에서도 외국인들한테 반말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젊은 직원들이 응대하는 것도 봤어요. 본 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게 사실은 내가 나는 보면서 뭐 아니까 뭐 좋은 건 아닌데 한국은 그러면 뭐 잘 지키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본을 옹호하지도 않고요. 한국을 옹호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도 잘못했고 일본도 잘못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. 잘못한 똥과 설사들끼리 싸우고 있는 느낌이랄까요? 둘 다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? 서로. 또 뭐가 있을까나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. 엄청 대표적인 거죠. 일본인들은 앞뒤가 다름. 앞뒤가 다른 사람은 어디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맞지 않아요? 난 이게 너무 그 일뽕들과 일가들의 싸움인 것 같아. 인터넷을 보면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니야? 앞뒤가 다른 사람들 한국에도 있잖아요. 일본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?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?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, 일본인들?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. 아직이요? 못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왜 단정 지으시지? 앞뒤가 다른 사람이 많다고? 한두 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단정 지으시는 거 조금 에바 아니에요? 오히려 한국에서 앞뒤가 다른 사람을 더 경험한 적이 많지 않으세요? 한국분들? 그러니까 한국이 더 앞뒤가 다른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. 어디에나 있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막 인터넷 싸우는 거는 갈라치기 아닌가.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일본 가진 상태에서 좀 일본을 얘기하자면은 앞뒤가 다르다는 의미가 일본에서 그렇게 쓰잖아요. 앞에선 되게 친절하게요. 앞에서 친절한 게 어디예요? 그게 어딥니까? 그리고 끝까지 앞에서 친절하면은 그거 친절한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. 그러니까 완벽한 거짓말은 진실인 거 아닐까요?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요건 살짝 일뽕 살짝 넣은 다음에 한번 얘기해봤고요.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워홀, 일본 워홀 장단점을 검색해서 봤어요. 근데 장단점 얘기하시기 전에 다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일본어 오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? 맞는 얘기지. 근데 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. 제가 살아가는 제 인생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, 남 얘기 다 듣고 그렇게만 정해진 대로 살면 재미없지 않아요?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요, 당연히 일본어 잘하는 상태에서 오면은 워낙 너무 다 수월하고 행복하고 알바하고 싶고 잘 되실 거예요. 근데 저 말했죠, 아까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아는 상황에서 왔는데 알바하고 있다고요. 물론 운 좋은 거예요. 정말로 운 좋은 거예요. 왜냐면은 타이밍적으로 운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원래 저는 뽑히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인이 필요했었나 봐요.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이런 상황에 놓여지잖아요. 던져지잖아요. 전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. 어떻게든 굴러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지금 말하면서 깨달았다. 일본어를 하고 오라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내가 일본어를 너무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가시려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근데 그냥 저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 몸을 그냥 일본에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좀 센 사람들 아닌가? 나름 의지 강한 사람들? 뭐 그런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책 부여잡고 공부할 바에 내 몸을 차라리 던져버리는 게 더 힘들지만 더 빨리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일본어를 잘해진 상태에서 와야 된다라는 거는 나는 사실 공감을 못 하겠네요. 해오면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뭐 N3 정도, N2 정도 해서 가야 돼 라는 걸 들었을 때 그래,
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는 조금 너무 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. 남의 의견을 듣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걸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 얘기를 해드리면은 좀 일본 워홀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, 이거는 워홀 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내용이니까는 스킵하셔도 돼요. 워홀 잘 모르시는 분들은. 계획서, 이유서 써보셨죠? 워홀 신청하실 때, 일본 워홀 할 때 너무 정해져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. 그 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들이 다 분기별로 하세요.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하시겠다. 그래서 분기별로 좀 이제 3개월 단위로 나눠서 막 이렇게 추르륵 쓰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저는 애초에 그것도 안 지켰어요. 그걸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,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면 안 붙는 거 아닌가? 뭔가 조금 더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재밌게 써볼까? 해서 저는 10개의 주제를 정해서 막 이렇게 쑥쑥쑥 썼었거든요. 붙었거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봐도 좋지 않을까, 인생 자체를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왜 남들 다 하는 거를 내가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? 그게 효과적인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어서. 물론 이런 성격, 저 이렇게 말했을 때 남들이 한 얘기 반대로 했다가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만은 반대로 했을 때 성공한 적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, 이런 삶의 모토를 가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런 것이다.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지만은 본인 느끼시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 장단점 얘기하는 것도 저는 완전 제 주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고, 모르겠어요.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장점을 느낄지 단점을 느낄지. 잘 찍혔는지도 모르겠다. 제가 말하는 속도도 빠르고 발음도 안 좋고 자막 달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내가 잘라서 넣을 것 같고. 결론적으로 지금 내 워홀의 점수를 매기자면은 저는 한 7점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한 3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, 아직은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요. 언어도 점점 늘어가는 걸 내가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. 결국 뭐 회사에 면접 보실 거 아니잖아요. 회사에 들어가실 분이라면은 한자나 뭐 입력방 뭐 이런 거도 다 알으셔야겠지만은 사실 알바를 하시러 오니까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대화죠. 내가 한자를 못 읽어도 사실 대화만 할 줄 알면은 일할 땐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. 대화는 제가 느낀 거는 결국 환경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5점까지 금방 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. 근데 이제 벽이라서 벽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. 그래서 요즘 책으로 공부하고 있어요. 이 벽은 왠지 책으로 뚫어야 될 것 같아서. 그래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일본어 공부해라 했던 것처럼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고 오면 좋겠죠. 그렇다고 워홀 뭐 합격하셨는데 합격 통지서 나왔는데 일본어 공부 더 해야 하고 가야지 해서 한국에서 뭐 한두 달 더 두세 달 기다리다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그냥 어차피 오기로 했으면은 그냥 바로 슛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합니다. 몸 한번 던져보세요. 저 믿고 몸 던져보시면은 상황이 해결해 줄 겁니다. 만약에 던졌는데 돌아갈 생각이 들었다? 냉정하게 말하면은 거기까지인 사람 아니실까요? 라는 생각도 하네요. 살아남아 보시죠. 이 거친 인생 속에서. 뭐 제가 느끼는 감정들, 제 가치관들이 좀 약간 오늘은 드러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. 이번 좀 제가 논란 있는 얘기가 좀 나름 다소 포함됐다 생각하거든요.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네. 댓글로 좀 불태워주세요. 그래야지 약간 좀 조회수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다음 주에는 친구들이 일본에 제 사포로에 놀러 옵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는 여행하는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!